우리 부회장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일단 여기 교재 대학교 저희가 생각을 주시면 될 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인터넷 확장되고 우리 필요라서 전자생활의 무역이 세계적으로 증가합니다. 처음에는 이 전자상거래를 이용해서 한 무역이 수비 무역을 중심으로 무역을 최근에 이제 기업가, 소비자가 크로스보드 위해서 주시, 소위 말하는 해외 직구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1,800만 정도 해외 온라인 쇼핑 인구가 총 355억 정도의 지출을 하고 있다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중국의 거대한 시장, 355억 정도 거대한 시장을 하루 옆집으로 두고 있고, 또 세계 수준의 IT 인프라, 또 한류, 이런 꽤나 많은 기회를 불구하고 우리가 소위 전자상거래 수출, 직구는 거의 줄지 않는 것입니다. 아까 부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식 통계를 이제 보시는데,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직구를 하는 것은 2013년에 규모 7억 불 정도. 근데 이제 7억 불이 어떤 정식 통관해서 잡히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보다는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수출액 1,400만 불 정도. 여기 비교 수출에서는 이것도 이제 통계 문제가 좀 많지만 공식 통계에서는 그 정도밖에 안 돼서 상당히 저희가 직구는 어느 정도 특히 최근에 성장하고 있고 우리가 거꾸로 해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 따르는 직구, 그런 전자상거래 B2C 수출은 굉장히 저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새로운 수출, 우리가 이제 무역 1조 규모를 유지하고 수출 5,700억 규모를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약간 정책에 주어지면서 새로운 수출 동력을 발굴해보자, 이런 여러 가지 방향으로 저희가 중개 가공 문제를 전자상거래 수출 이런 쪽이 트럭에 의해 무역을 증가시킬 수 있는 분야하고 하반기부터 여러 특별한 부담하고 협조해서 원인이 같이 대책을 마련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 안 나오는데 올해 이제 작년 4월에 무역협회에서 전체 전자상거래를 통해 수출하는 것 46개 사하고 해외 소비자 한 1,316명, 응답한 일반 무역업체 990개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해봤습니다. 어떤 왜 우리 전자상거래 수출 직구가 활성화되지 않는지,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직구를 하는 것도 반대 요인이긴 한데, 일단 전자상거래 수출 업체들이 가장 크게 애로를 제시한 것은 해외 언어로 쇼핑을 구축이 어렵다, 쇼핑에 가다하는 쇼핑을 구축에 관한 그런 내용이 첫 번째로 나왔고, 그 다음에는 상품에 대해서 일부 번역이랄지 번역이 어렵고 제품 수신이 좀 어렵다, 할 수 있는 분야가 전자상거래 같은 제품 수신이 좀 어렵다, 그리고 복잡한 행정 절차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국제적으로는 통관, 거의 17.4% 제만 주시고, 볼륨 계속은 10.9%, 그 다음에 스테모, 기타 이제 기술이제 공인중개사 되는 의외로 좀 낮게 나왔습니다. 그 해외 이제 저희가 해외 소비자들에게, 별로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누군가 우리나라 europ거나 문제 싸고 또 쉽고 그래서 많이 생각하고 그런데 소비자들은 왜 그러면 우리나라 물건을 생각했느냐, 그런 것들에 있어 1,316명이 조사해 보니까 일단 처음에 나왔던 게 어떤 우리 상품에 대해서 배송 시간이 느리다, 비용이 비싸다, 배송에 대한 여부가 제일 있었고, 그 다음에 외국어 설명이랄지 설명 이런 것도 부족하다, 품질이 낮다, 그리고 결제가 불편하다, 이런 정도 수준으로 여부가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우리 일반 무역업체들이 이제 온라인 수출 시 어떤 애를 보이냐, 어떤 상대에서
때 소품 구축, 입점 비용을 좀 낮추거나 배송 공간을 간소해달라 이런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과정에서 이제 올 4월에 절차, 5월에 절차, 장관의 요청에 대해서 천천히 코트 우리 모두의 5월에 금융위에서 전자거래공인인서 사용이 폐지됐었고 이런 공인인서 사용이 폐지된다고 해서 과연 이런 상황을 학생화될 건가요? 적극적으로 실전의 성과를 이루도록 좀 물들어야지 여러 제시된 통관 세무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음 페이지 큰 방안에 약속했지만 저희가 경제신 상계명 교육의 주 과제로 전자통관 수출 학생화 파트를 선정하고 다음에 지금 그 방안 정책 과제가 지역대책들의 마련 중에 있고 중앙과의 교육처 진행회의 이런 것을 했습니다. 정책 과제로는 저희가 이제 그만 말씀드렸던 것은 수출 성과 연계를 위해서 물류 통관 서류를 제도에서는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그림을 주시면 가운데에 있는 것은 일단은 가장 심각한 건 우리가 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겠다. 플랫폼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뭐 아마존이랄지 뭐 이베이랄지 이런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의 밀체품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걸 만드는 것도 좋지만 우리 식품을 통해서 만드는 것도 좋지만 일단 전 세계 글로벌이 나가는 것은 글로벌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플랫폼들이 통해서 많이 나가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이제 중소기업들이 다른 글로벌 플랫폼이랄지 이런 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재랄지 비용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부담감이 있어서 올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가 시작해서 6월 23일 지난 무역협회에서 키고 24시를 보충을 했습니다. 제품은 149개 정도 그리고 업체로는 149개 정도 추가롭게 중소중견기업 제품만 선정을 해서 공인인증서 사용이랄지 등을 무시 해외의 어떤 온라인 쇼핑몰과 준하는 그런 대체 시스템을 갖춘 우리나라 대표 한국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했고 그게 이제 전자결제랄지 통관, 세무, 지재권 이런 각각의 요소에 대해서 어떤 단부채 매도 이상한 것들 하고 해서 큰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어떤 대책을 통해서 기대하는 것은 저희는 수출 측면에서만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을 전체 수출 5,700억 전자 상가의 수출을 전자 상가를 하나에 수출하는 2,400만 원이야 너무 미미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일본이나 중국 이런 인접 시장에서는 B2C가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수출을 좀 캐시해야 되나 이와 더불어서 저희 이제 전자 상거래라는 특징이 저도 중국의 이런 포럼에서 잡았었는데 그 상거래 무역에 대한 포럼이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그런 개인 무역이랄지 통행 일자 이런 측면에서는 전자 상거래에 통한 그 상거래 무역 물적이 그대로 현실을 못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시공 지금 인정하고 그다음에 다음 특성하고 있는 것을 그게 효과 측면에서 일자리를 향해 확산하도록 수출을 적극적으로